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남경필 후보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파트너로 네. 인정할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교체까지 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요? 저도 제 자신을 이런 요구까지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예. 정상적으로 같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네네.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 예. 이런 생각에 공직 후보로 특히 1300만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놓고 겨루기에는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더는 선의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음성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조금 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네네. 음성 파일을 민주당 지도부, 요즘 추미애 대표가 들어보시면, 이거는 정말 이 공당 민주당의 얼굴로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거잖아요. 1300만의 대표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상식적인 이런 폭언이 있고, 그건 또 여성에 대한 것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대한민국을 공분하게 하는 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잖아요. 100만 성남 시민으로서 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한 거라고 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이제 1300만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에 굉장한 갈등과 분노와 갑질이 있을 거라고 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보고도 결정을 했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안 들어봤다면 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지 최근에 이거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민주당의 후보로 적합한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후보님, 이게 어제 나온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고 이미 또 그것과 연관된 대법원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쟁점화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후보로서의 자세이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가처분 신청도 이미 또 다시 기각이 돼서 이제 취하가 됐다는 그러한 판결도 있고요. 2017년에. 그리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진행자께서는요? 아니 저는 들어봤다는 말씀 좀 드리긴 그렇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아니 제가 들어봤냐고 여쭤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직접 제 귀로 듣진 못했고요. 내용이 어떻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듣기 전에는 심하게 좀 욕을 했겠느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들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알 권리와 또 사생활이라는 그런 서로 양립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항공 일가의 그런 갑질 동영상. 그것도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사실은 대한항공의 그 가족들, 그분 따님들의 이야기보다 사실은 1300만 경기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의 권한과 또 갖춰야 될 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훨씬 더 크고 공인으로서의 이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알 권리가 먼저가 아닐까요? 공인의 사생활은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그 갑질 동영상에 분노하잖아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네. 가슴 아픈 가정사를 선거에 끌어들여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분들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 인격을 판단하는 거는 갈등의 순간에, 예.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상식 이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예. 같이 후보로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무래도 그 지사님의 후보로서의 그 나름대로 또 정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에 도전하시는데요. 왜 남경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저도 정책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진행자께서 처음부터 그 얘기 꺼내셔서 워낙 청취자님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요. 예. 그 당황을 했는데요. 네네. 처음 그 정책은 경제도지사입니다. 예. 저는 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의 채무, 민선 6기 채무를 모두 100% 6월 30일이 되면 다 갚게 되거든요. 네네. 채무 제로가 되고, 예.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절반, 예. 을 경기도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살림 잘하는 예. 그러한 경제도지사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네네. 70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약속을 거의 다 지켰습니다. 예. 앞으로 이 남은 4년 동안 기회가 지어주면 네네. 또 다른 70만 개 일자리 이번엔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슬로건은 경제도지사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네. 과거에 보면은 미 대선에서도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로 해서 많이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일자리 70만 개를 또 만드신다는 것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예. 이 기업입니다. 네네. 또 민간 영역에서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이런 게 늘어나야 되고 예. 중소기업,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요. 네네. 거기는 이 정부는 주체가 아니고 뒷받침하는 존재입니다. 예. 첫 번째가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려운 곳에는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예.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여야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연정을 했습니다. 네네. 경기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의 제거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경기도는 뭔가 발표를 하면 의회 통과가 된다. 네네. 그리고 예산과 정책이 집행이 된다. 예. 규제 해소도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정말 좋은 일자리가 판교에만 8만 개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것만 17개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확산을 해서 예. 아주 좋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좋은 일자리를 한 30만 개 정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해서 네네.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연정하면 결국엔 문재인 정부와의 그 협조 체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정을 한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정이란 게요. 예. 서로 손잡고 매일 사랑만 하는 게 연정이 아닙니다. 네네. 서로 칭찬해 줄 땐 칭찬해 주지만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예.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합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 너무 빨라서 네네. 지금 이 경제의 생산성 증가라든지 현실에 맞춘 거에 비해서 너무 속도가 커요. 예, 예. 그 속도가 빠른 것을 조금 줄이면서 현실에 네네.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전 7,530원이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이러한 그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10,000원으로 가야죠. 그러나 네.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 이것을 속도를 조정해야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아는데요. 예, 예.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10,000원입니다. 예, 예. 2018년 현재가. 왜냐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유 수당을 드려야 되고요. 예, 예. 거기다 4대 보험까지 넣으면 네. 7,530원이 9,030원이 되고 4대 보험까지 지금 현재가 10,000원입니다. 예, 예. 자, 후보님,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슈가 워낙 사회적인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도정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라는 것이 상대 후보 진영에서의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현재 지사님께서도 도정을 이끌어 오신 장본인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지금 현재 도민들이. 예. 그리고 저희는 연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야당의 도의원들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부지사로서 활동을 하고 연정위원장, 지방장관 같은 역할인데요. 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뭐냐? 그야말로 투명성이죠. 네네. 적폐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정말 불미스러운 일인데 성남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폭 연루설이라든지 취업 청탁이라든지 오히려 지난 성남의 적폐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서요. 남북 협력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DMZ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한 평화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비핵화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 저희 경기도는 경제 협력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제가 밝힐 거고요. 예, 예. 그 외에도 경제 제재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네네. 문화 스포츠 교류 네.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다양한 교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로 분명한 스텝을 옮겨가느냐. 네네. 거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테고요. 네네. 제가 이 도지사로서 직무정지를 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부지사가 단장이 돼서 지금 각종 남북교류협력의 시나리오별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아픈 질문인데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지지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도지사를 뽑는 것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또 도민들의 자긍심을 손에 훼손시키지 않을 것인가, 네네.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예. 안 들어봤다면 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지 최근에 이거 들었거든요. 네네. 한번 들어보고 민주당의 후보로 적합한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후보님 이게 네. 어제 나온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고 이미 또 그것과 연관된 대법원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쟁점화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후보로서의 자세이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그 가처분 신청도 이미 또 다시 기각이 돼서 예. 이제 취하가 됐다는 그러한 판결도 있고요. 예. 2017년에. 네네. 그리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진행자께서는요? 아니 저는 들어봤다는 말씀 좀 드리긴 그렇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아니 제가 예. 들어봤냐고 여쭤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직접 제 귀로 듣진 못했고요. 내용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듣기 전에는 심하게 좀 욕을 했겠느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성 파일을 민주당 지도부 이런 추미애 대표가 들어보시면 예. 이거는 정말 이 공당 민주당의 이
그 얼굴로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거잖아요. 예, 예. 1,300만의 대표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상식적인 이런 폭언이 있고, 예. 그건 또 여성에 대한 것이었고, 예. 또 지금 요즘 대한민국을 공분하게 하는 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잖아요. 예. 100만 성남 시민으로서 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한 거라고 전 느낍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분이 이제 그 1,300만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에 굉장한 갈등과 분노와 갑질이 있을 거라고 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예. 이미 들어보고도 결정을 했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예.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남경필 후보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파트너로 네. 인정할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교체까지 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요? 뭐 저도 제 자신을 이런 요구까지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예. 이 정상적으로 같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네네.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 예예. 이런 생각에 공직 후보로 특히 1,300만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놓고 겨루기에는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더는 선의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음성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조금 뭐 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네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가슴 아픈 가정사를 선거에 끌어들여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분들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 인격을 판단하는 거는 갈등의 순간에, 예.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상식 이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예. 같이 후보로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주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무래도 그 지사님의 후보로서의 그 나름대로 또 정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에 도전하시는데요. 왜 남경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저도 정책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진행자께서 처음부터 그 얘기 꺼내셔서 워낙 청취자님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요. 예. 그 당황을 했는데요. 네네. 처음 그 정책은 경제도지사입니다. 예. 저는 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의 채무, 민선 6기 채무, 네네. 들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알 권리와 또 사생활이라는 그런 서로 양립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항공 일가의 그런 갑질 동영상. 예. 그것도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대한항공의 그 가족들, 그분 따님들의 이야기보다 예. 사실은 1,300만 경기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의 권한과 또 갖춰야 될 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훨씬 더 크고 공인으로서의 이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알 권리가 먼저가 아닐까요? 공인의 사생활은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그 갑질 동영상에 분노하잖아요. 예.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예, 무슨 말